혹시 선물 거래하다가 잘 안 돼서 이거 열었나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다른 변수 고려 안 하고 무작정 차트만 보고 빵 매매하다가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청산당해 있고, 청산당해서 화나서 시드 다시 충전한 다음에 분노에 뇌동 매매하고, 막 차트를 봐도 모르겠고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를 뉴스가 계속 나오고, 트럼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갑작스런 트윗 하나로 널뛰기를 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실력으로 최소한 청산당하지 않는 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냈어요. 차트 분석 열심히 하고 들어가서 버티다가 청산당하던 게 바로 저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당해요. 대신에 매일 안전하게 매매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최소한 청산은 안 당하겠다, 뇌동매매는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최소한 청산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게 있는데, 차트와 온체인 정보, 모든 뉴스를 다 섭렵해서 모든 순간에서의 모든 매매에 무조건 이기겠다, 이딴 목표를 세우시면 절대 안 돼요. 뭔 소리냐? 내가 판단하는 최소한의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최대한의 확률 높은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못한다고 자책하셨던 분들,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점검해보세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어쩌면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인 선물 거래가 왜 부의 추월 차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지, 그 심리적 함정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죠. 많은 분들이 영상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진짜로 적용하고 실천해서 성공하는 5%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비밀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도 시장에 오면 바보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장에 숨겨진 진실들까지 전부 공개할게요. 지난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인내심 없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 마음이 빨리, 한 번에 라는 착각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분석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혹은 이건 무조건 오를 줄 알았는데 왜 나만 당하지? 저도 수도 없이 겪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차트상으로 혹은 뉴스상으로 상승 신호가 명확했어요. 이건 정말 확신이 드는데? 하는 순간 있죠. 근데 막상 진입하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결국 나는 맞고 시장이 틀렸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95%의 실패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치명적인 오류예요. 자신의 확신과 욕심이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나는 100kg을 들 수 있어 라고 확신하면 무리하다가 다치는 것과 똑같아요. 시장은 여러분이 확신이나 욕심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은 그저 움직일 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예측이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시장은 겸손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앞서 인간의 뇌가 금융시장과 잘 맞지 않는다고 했죠.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우리를 손실로 이끄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여러분, 만약 100만원을 잃을 위험이 50% 있고 100만원을 딸 기회가 50%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같은 크기의 손실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딩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작은 수익에는 너무 빨리 만족해서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 5% 수익 나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바로 입절해버리죠. 그런데 손실은 마이너스 5%가 되면 곧 오르겠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고 버팁니다. 마이너스 10%가 되어도 지금 팔면 손실 확정이잖아 하면서 더 크게 버려요. 결국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잃기 싫다는 본능 때문에 더 크게 잃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손실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덫, 바로 감정적 트레이딩의 함정입니다. 수익이 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쾌감을 느낍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이 도파민은 다음에 또 이 쾌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무리한 베팅을 하거나 자꾸만 시장에 뛰어들게 돼요. 핫핸드 오류도 결국 이 도파민의 영향이 크죠. 내가 지금 뭘 해도 되는구나 하는 과도한 자신감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반대로 손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뇌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때 잃었던 돈을 빨리 회복하고 싶다는 복수심이 생겨요. 이 감정은 또 다른 무모한 매매로 이어지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적 반응들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 맞춰져 있어서 현대 금융시장의 복잡한 심리전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시장에서 성공하는 5%는 이런 뇌의 본능에
함정을 인지하고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50%의 손실을 회복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수학적으로 망하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95%가 이 구조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바로 과도한 레버리지와 손절없는 매매 때문이죠. 하지만 5%는 다릅니다. 이들은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먼저 레버리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돈을 빨리 버는 마법의 지팡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5%의 트레이더들은 레버리지를 속도를 내는 도구이자 동시에 위험을 증폭시키는 폭탄으로 인식합니다. 95%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어치 거래? 와, 10배 벌 수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5%는 100만원으로 1000만원어치 거래? 10%만 떨어져도 청산이네? 내 돈 100만원이 한 번에 날아가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이 없을 때는 청산 속도만 가속화시킵니다. 마치 면허 없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같아요. 빨리 가려다 더 빨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5%는 자신의 실력과 경험에 맞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둡니다. 다음은 스탑로스의 중요성입니다. 지난번 강조했던 2%를 기억하시죠? 한 번의 거래에서 전체 자금의 2% 이상 손실 보지 않도록 하는 규칙. 이는 단순히 돈을 덜 잃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95%는 손절? 그거 하면 수익 못 내. 그리고 팔면 다시 오르잖아. 라고 말하며 존버하다가 결국 청산당합니다. 하지만 5%는 다릅니다. 그들은 손절은 보험료다. 내가 예측한 것과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때 내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손절로 손실을 통제하고 다음 기회를 모색하는 거죠. 손절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입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 차트에 표시하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감정 없이 무조건 실행하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은 95%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가 분명 부의 추월 차선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 번 크게 벌고 한 번에 날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죠. 헬스장 비율을 기억하세요. 10kg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가듯이 시드도 단계별로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것입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시장에 적응하고 기본 매매 감각을 익히는 시기입니다. 목표는 생존입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중급 단계에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와 포지션 사이징을 훈련합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한 번의 큰 수익보다는 손실 없는 안정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나만의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로소 복리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리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시드가 커져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반드시 일부를 출금하세요. 내 거래소의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내 은행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 진짜 내 돈입니다. 이 원칙이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출금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성공 경험을 강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루에 10% 벌겠다 라는 조급함은 95%의 실패를 만듭니다. 10%의 트레이더들은 이성적으로 기다림의 중요성과 복리의 힘을 믿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시장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차트를 쳐다보며 조급하게 기회를 찾아 헤매지 않아요. 대신 내가 공부하고 분석했던 패턴, 즉 나만의 유리한 차트 상황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마치 저격수가 완벽한 표적을 말이죠. 이런 확실한 기회는 매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며칠 혹은 몇 주에 한 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만 와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월 8% 수익 목표라면 한 달에 두세 번의 확실한 기회에만 집중해서 매매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매매 횟수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공부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복리로 쌓아가는 것. 이것이 95%가 놓치고 있는 복리의 진짜 마법이자 5%의 비밀입니다.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만 매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입니다.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시장은 우리를 속이는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95%가 모르는 이 진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거래량은 단순히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세력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핵심 단서입니다. 95%는 가격만 보지만 5%는 거래량과 가격을 함께 봅니다. 갑작스러운 대량 거래량과 긴 윗꼬리 캔들, 가격이 급등했지만 동시에 다량 매도가 출회되었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승의 마무리가 임박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정상에서 누군가 몰래 짐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와 같죠. 급락 중인데 바닥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지는 시점이지만
의외로 이때 누군가는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던질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고래가 슬쩍 매집을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반등의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량과 캔들 패턴은 시장에 숨겨진 세력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차트 모양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돈의 움직임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95%의 투자자들은 차트만 보고 매매하지만 1%의 고수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 기록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요. 거래소로 대량의 코인 유입. 고래들이 코인을 팔기 위해 거래소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잠재적인 매도 압력으로 시사합니다. 곧 던질 준비를 하는구나 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거래소에서 대량의 코인이 유출되는 그림은 고래들이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으로 장기 보유나 매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팔 생각이 없구나 혹은 더 모으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죠. 특정 주소에 반복적인 대량 매집. 이 패턴이 나오면은 특정 고래가 꾸준히 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죠. 이런 움직임은 미래의 가격 상승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온체인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95%가 보지 못하는 시장의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죠. 호재 뉴스가 떴으니 무조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95%에 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뉴스를 본 시점에는 솔직히 이미 늦었습니다. 대중에게 뉴스로 공개될 정도면 이미 큰손들은 그 정보를 미리 알고 행동을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뉴스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합니다. 벼락바지가 될 것 같은 불안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조급함을 만들어내죠. 진짜 중요한 정보는 뉴스가 되기 전에 가격에 먼저 반영됩니다. 차트와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보세요. 뉴스는 그저 후행적인 확인 사살일 뿐입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매매 실력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레버리지를 쓰면 손실만 증폭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다룰 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높은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전문가에게 레버리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레버리지를 높이기 전에 내가 낮은 레버리지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력 없는 레버리지는 자살행위랑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조드립니다. 계좌의 숫자는 돈이 아닙니다. 내 통장에 들어와야 진짜 돈입니다.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은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져 결국 다 날리게 됩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무조건 출금하세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출금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큰 돈을 벌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꺼번에. 그런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주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으로 언제든 여러분의 돈을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출금하지 않은 수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수익을 확정짓는 출금이야말로 트레이딩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가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며 95%의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 즉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도 구라임, 제대로 파악 못함, 내가 알려줌. 왜냐하면 도박장이 따가기 때문에 95%가 잃는 거임. 코인은 거래소가 수수료로 따감. 님들 여태 바친 수수료 다 합치면 본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꽤나 됨. 빈도를 줄여라. 크게 봐라. 이래야 딴다. 이 댓글을 보면 중요한 진실과 함께 95%의 함정이 섞여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소는 수수료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매매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잦은 매매는 수수료만 낭비하고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될 뿐이죠. 하지만 이 댓글의 마지막 부분, 크게 봐라, 이래야 딴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95%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크게 한 방을 노리다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결국 청산당하기 때문이에요. 빈도를 줄이고 크게 바라는 것. 사실상 올인이나 무리한 고배율 베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복권이나 로또를 사듯이 코인 선물에 접근한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이때는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청산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진짜 문제죠. 제가 오늘 내내 강조했듯이 5%의 트레이더들은 확실한 나만의 자리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빈도를 줄이는 것은 맞지만 크게 한 방이 아니라 확실한 자리에서 내 원칙대로 꾸준히 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리스크를 통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95%와 5%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뇌과학적인 함정, 리스크 관리 철학, 그리고 시장에 숨겨진 진실들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보세요.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내 것으로 만들 때 여러분은 5%의 성공하는 트레이더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가세요. 망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여러분만의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현명한 거래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